예, 보건통계 제4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계에 대한 내용 여기 쭉 나와 있죠. 불확실성을 분석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부분을 체계하는 학문이 바로 보건통계라고 되어 있고, 예, 특히 이 통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통계학, 해당되는 자료들을 어떻게 해요?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기까지, 즉 통계학을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고, 추측 통계학은 이 기술 통계학에서 마련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죠? 모든 집단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연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분, 즉 샘플링해서 표본 집단을 통해서 연구했던 그 결과를 마치 전체 집단인 것처럼 추측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추측 통계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 표본 집단 요거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표본 집단,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작위로 뽑는 것이 있고, 그 층에 맞도록, 예를 들어 그 퍼센트에 종별에 맞도록 뭐가 몇 퍼센트, 뭐가 몇 퍼센트 하면 그 퍼센트에 맞게끔 추출하는 것이고, 계통적, 시스메틱, 이거는 뭐죠?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고등학교 때 5번, 10번, 15번 이렇게 한 일정한 간격에 맞추어서 추출하는 방법, 그다음 집락 표본 이런 네 가지를 통해서 표본 추출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척도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목 척도라고 하는 것은 범주형, 두 가지는 범주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주형이라고 하는 것은 즉 질적 자료를 의미를 하는데, 질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목 척도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혈액형은, 당신의 성별은, 당신이 사는 지역은, 이런 것이 명목 척도가 되었고, 서열 척도는 당신의 가정 형편은, 당신의 성적의, 당신이 생각하는 성적 정도는, 이런 거 있죠. 이런 서열 척도. 그 다음에 간격 척도와 비율 척도는 우리가 실제로 수치화할 수 있는 양적 자료들입니다. 즉 간격 척도와 비율 척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절대적인 0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격 척도는 절대적인 0이 없습니다. 반면에 비율 척도는 절대적인 0이 있어서 몇 배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격 척도의 대표적인 것은 온도, 그죠? 성적 이런 것들이 되겠고, 비율 척도는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비율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술 통계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 값들이 뭐냐면 도수 분포표와 그 다음에 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요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집단에 대한 특성을, 그죠? 집단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 집단의 대표가 되는 값이 무엇이며, 두 번째 그 대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즉 대표값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나머지 값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즉 산포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표값과 산포도가 실질적으로 어떤 집단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값들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치, 중앙치, 최빈치 같은 것들이 있고, 산포도에서는 표준 편차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 그래서 표준 편차가 사실은 산포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즉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값들이 흩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평균 편차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평균이다.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변이계수는 뭐였죠? 변이계수라는 것은 실제 이 키와 몸무게,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저로 틀리고 크기가 틀리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표준 편차 값이 있다 그러면 단순히 표준 편차 그 값만 가지고서 어떻게 분포, 어느 곳에 더 분포가 더 넓은지 좁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표준화 시켜주는 것이 바로 변이계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통계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정기업 분포인데 정기업 분포의 특징으로 보면 평균치라든지 중앙치라든지 최빈치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측정치 B, 분모와 분자가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것이고 비율은 뭐죠? 분모에 있는 어떤 값이 분자에 그저 포함이 되는, 분자가 분모에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비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 통계에 많이 사용되는 어떤 용어들이 바로 발생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유병률, 이 두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발생률과 유병률 차이점은 뭡니까? 발생률은 어떤 기간에 새로 발생한 환자의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유병률은 뭐죠? 지금까지 새로 발생한 것도 포함이 되고 지금까지 환자로 있었던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유병률이다. 그래서 만약에 유병률과 발생률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감염병에 대한 유행 기간이 굉장히 짧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수성 지수 제가 설명을 했었죠. 감수성 지수는 해당되는 질병 병균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재생산 통계 요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임 여성 즉 15세에서 49세에 해당되는 여성이 몇 명의 아이를 출산했느냐라는 것이 합계 생산율이고 그 중에서 총 재생산율은 그 중에서 여자아이를 몇 명 우리가 낳았는가가 바로 총 재생산율이고 순 재생산율은 여자아이들 중에서 실제 이 여자아이가 임신할 수 있는 나이까지 얼마만큼 생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순 재생산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통계에 사용되는 비율 중에서 특히 신생아 사망률은 보건수준에 많은 도움이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알파 인덱스 값 아까도 몇 번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좀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요. 보건지표, 건강지표, 특히 WHO에서 건강지표로 사용되는 거 세 가지. 비례사망지수, 평균수명, 보통사망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수명에 대한 내용은 0세의 기대수명을 평균수명이라고 하고 PMI 지수는 사망자 수들 가운데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를 백분율로 표시한 지수, 즉 PMI 지수가 크면 클수록 건강 수준이 높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장 보건 통계 부분에서는 실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해라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술 통계학과 추측 통계학을 잘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도 잠시 요약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표본을 추출할 때 그죠? 이용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죠. 단순, 청화, 개통, 집락 이 부분을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변수 척도에 대한 부분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예제에 대한 내용 있죠. 명목에서는 뭐 이름이나 성별이나 혈액형이나 지역 같은 경우 서열이면 뭐 5점 척도에서 뭐 높다, 가정 형편이 좋다, 나쁘다, 뭐 중간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서열 척도. 이 두 개가 질적에 대한 부분, 간격 척도는 양적 척도고 양적 자료가 되겠죠. 요런 분류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질적 자료가 뭔지, 양적 자료가 뭔지. 그 다음에 이 도수 분포표, 즉 이 도수 분포표와 이 차트를 통해서 해당되는 자료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주죠. 여기까지가 바로 기술 통계학입니다. 제가 여러분 선배들한테 시험 문제에 냈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대표치가 무엇이고 산포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
요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중에 이제 삼포도에서 대표적인 것이 표준 편차.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변이 개수가 무엇인지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이 사장 보건 통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그죠? B가 무엇이고, 비율이 무엇이고, 율이 무엇인지 요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생률과 유백률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구 재생산 통계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이 영아가 몇 세까지죠? 1세 미만, 신생아는 28일 미만의 아이들이죠. 이게 사망률이 실제적으로 보건 수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서 특히 알파 인덱스, 그죠? 요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파 인덱스 값이 1보다 작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 1에 가까울수록 보건 수준이 높아진다. 쭉 설명을 드렸고, WHO에서 이야기하는 건강 지표가 무엇이다. 세 가지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특히 PMI 지수 같은 경우에 지수가 크면 건강 수준이 높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